예, 여기는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수성유원지, 수성못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가지 그 위락시설이죠. 그것이 있는 수성유원지 옆에 있는 숙박시설 중에 하나인 수성스테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수성못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구 오면 꼭 들리는데, 숙박시설은 지난번에 하나 제가 공개한 게 있어요. 올레 모텔. 두 번째로 제가 오는 곳이 여기 저 수성스테이입니다. 뭐 농담이지만 지난번에 저의 숙박시설 숙박 위치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실수로 그 숙박시설에 제가 머물렀던 방 호수까지 사진 찍어 올리는 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정치인으로서 적대 세력에 의한 저희 안전에 대한 위해 가능성 때문에 급히 본래는 그 올레 모텔에 숙박하려다가 수성스테이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이 이렇게 재활용품을 분류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물론 뭐 재활용품 분류는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저라도 나이 들면 노년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노년이 저런 걸 해서 손자들 뭐 용돈이라도 지어주고 싶은데, 저분들 정말 삶이 고단해서 저거를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생계로서 해야 된다면 참 슬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1년 5.16 혁명을 일으켜서 다 해결해버린 그 민생고 문제가 지금도 거론되는가? 여당, 야당 대표들이 툭하면 민생 해결하는데, 저는 그 민생 해결은 말 아주 싫어합니다. 왜?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국민들을 그 어려운 생활을,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을 그냥 바라볼 수 없어서, 더군다나 부정선거까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그 당시 박정희 소장과 동지들, 국가전 최고회의 한 33명인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교들이 가담했죠. 또 병사들까지도. 그분들이 다 해결해놓은 민생고가 아직도 해결이 덜 된 건가. 참 저는 그 민생 타령 아주 싫어합니다. 세계 10대 강국 수준까지 올랐다가 약간 추락해서 14위까지 내려갔지만, 대한민국의 그런 나라에서 민생고가 나온다는, 민생 문제가 정치권이 제일 하더라는 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 자신들이 정말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 왔다면, 이끌어 왔다면, 또 나라를 제대로 보살펴 왔다면, 국민들의 삶을 받아들여 왔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뭐 한 푼씩 준다고 1인당 25만원, 뭐 가구당 100만원 이렇게 뭐 준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그 돈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죠? 1인당 25만원, 가구당 100만원 주겠다. 뭐 그 공약이 지금 뭐 준비되고 있는지 시행되고 있는지 뭐 어디에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걸로 국민의 고단한 삶이 해결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신 저 어르신의 삶이 25만원 드리면 해결됩니까? 한번 그것도 일회용으로? 그러면 매월 25만원 준다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매월 25만원 줄 만한 재정의 원천, 즉 재원은 있습니까? 참 솔직히 진짜 기가 막혀요. 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대한민국을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미국, 러시아 연방, 그 다음에 중국,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화된
우리 한국과도 사이좋게 살 수 있는 그런 중국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 일본국, 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이 지구촌을 함께 경영할 수 있는 세계 5대 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그 공약, 정책, 한마디로 그분의 주제는 저거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거라 하죠. 뭐 보통 마가라 하는데 미국식 발음은 메거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Make Korea Great Again. 단지 그냥 again 좀 이상하네. 5대 강국 된 적이 없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I'll make our country, Republic of Korea, greatest ever. 저는 대한민국을 일찍 없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 많지만 한단곡이라는 책에 가면 우리 조상들을 특히 환인, 환흥, 단군 시대에 특히 초기나 참 화려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뭐 꿈꾸기도 어려운 위대한 철학과 통치술, 통치 제도를 완비해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했던 역사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어지럽히던 자기 패권을 내세우던 그 황제 헌원인가 그 자를 박살낸 그 치우천왕, 그분 자오지 한웅이라는 분이죠. 그런 분도 있고, 또 중국이 그 9년대한 9년 홍수라고 물난리와 가뭄을 겪을 때 그 물난리를 특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요즘 말하면 예를 들면 구비구비 흘러가는 이런 꼬불꼬불한 사행천이라죠. 뱀이 굴러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하는 그런 강은 비만 왔다면 뚝 다 터지고 막 엉망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습지가 막 생기고, 평상시에는 기름진 녹토지만 홍수 나면 그냥 엉망돼 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치수사업, 제방을 닦고 심하면 산을 뚫어서 물길을 내는, 그 산을 뚫어서 물길을 내려면 정확한 측량을 해야 돼, 그죠?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되고, 정확한 측량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장비가 GPS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별자리라든가 또는 높은 산 이런 것에 꼴을 이렇게 이어서 측량 각도를 딱 재가지고 여기서 저렇게 보면 된다. 여기서 저렇게 가면 직선이 된다. 그럼 저쪽 반대편 산에 가서도 저렇게 보면 직선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기술력을 저는 우리 고조선, 즉 당군조선이 갖고 있었다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록이 생각나지 않는데, 단군조선 시대에 부르왕자가 어떤 왕자분이, 뭐 왕자라 해야 되겠죠. 하여튼 단군이 임금이라 치면은, 황제니 그런 용을 떠나서 하여튼 킹이라 치면은, 그분의 아들이고 부르태자인가 중국에 어떤 기술을 전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아시아연맹 카페라는 곳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글을 써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천문 기술 또는 별자를 이용해서 각도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구불구불한 사양천 이런 강을 직선화하고 때로는 터널도 뚫고 산을 절개할 수 있는 기술, 오늘날 보통 첨단 토목공학 기술인데, 제가 읽은 한단고기의 기록에 하면 부르태자가 바로 그런 기술을 갖고 지금 중하라 떠들어도 되지만 한족들의 조상, 한족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랑캐들 조상들한테 전해줬다 합니다. 그리고 양국의 국경선을 정하는 회담도 했다는데, 그 회담 장소가 또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배경 장소가 오늘날 한반도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둥반도 또는 그보다 더 밑에 내려서 오늘날 거의 난징,
그까지 내려가나 오나라 총나라 땅이라 하니까 가도 그까지 내려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당군 조선은 그냥 그냥 곤돌 몇 개 있고 뭐 청동금 들고 다니가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당시로서는 뭐 대단한 첨단 선진적인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오늘 조금 더 볼일 좀 보고 오늘 저 대구 박물관은 좀 오전에 구경하고 점심때 저희 블루엑스 문화 콘텐츠 기업 블루엑스 우리 감사를 받고 계시는 김창기 선생님을 좀 뵙고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블루엑스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려는데 이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표이사는 저와 우리 이사인 이상필 사장님 그다음에 감사인 김현 선생님 최소 3명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또는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서 또 각각 가족들과도 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좀 논의하고 식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그러고 하고 오후에는 제가 대구 온 김에 어차피 뭐 돌아가도 일할 시간 다 지났고 그래서 서화전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좀 감상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는 그 당시 취미가 일요일날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걸어 다니면서 주머니에 이제 짜장면 사러 잠을 돈만 드는 정도로 이렇게 요즘쯤 돈만 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대구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녔어요. 책방 골목, 헌책방 골목 다니고 저 북부 쪽에는 남선 알루미늄이라고 있는데 그 공장 옆으로 해서 뭐 서쪽으로 빙빙 돌고 남쪽으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캠프 뭐인데 하여튼 그쪽도 제가 가보고 하여튼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기 대구 능인고를 다녔는데 뭐 이 대구 솔직히 적응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또 직업처럼 사교소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친구도 별로 못 사귀고 이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적응하는 방법은 그렇게 지리를 익히는 것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는 건데 저는 그때 제가 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대구 시민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구에 올 때는 아무 거부감이 없어요. 대구에서 누구 부르면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영주시 풍기읍이 저의 고향인데 대구는 그냥 고등학교를 3년간 다녔을 뿐인데 사실은 별로 길게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대구에서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훌륭한 게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로 그냥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아마 큰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좋은 일을 하신 분이고 앞으로 좋은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여기 대구에 있고 하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오기도 하고 또 초청받아서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저의 제2의 고향 세컨드 홈타운 참 그런 말이 있나? 세컨더리 홈타운 저의 이제 본래의 홈타운 고향은 영주시 풍기읍이고 두 번째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고 대구 능인고가 요 수성구에 있어요. 저 모교인 능인고 수성구 있고 또 저번에 제가 어떤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육지 안에 물이 있는 곳, 강, 그다음 호수, 특히 큰 호수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고 하는 이런 곳을 좋아하는데 제가 체질적으로 이렇게 강가를 걸으면은 또는 호수 주변을 걸으면 건강해지는가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좀 체질이 하여튼 물과 가까이 해야 되는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물을 좀 싫어합니다. 이상한데 저희 어머니는 울진군 건남면 매화리인가 어디서 자라셨는데 그 바닷가에 파도 치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답니다. 시끄러워서. 그래서 바닷가 산다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아주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잠깐 갔다 오고 싫어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육지 좋아하고 특히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많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우리 어머니는
노는 걸 좋아해요. 동네 사람들 어울리는 걸 좋아하셔서. 저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횡설수설 하는데, 경상북도 영주시 분기읍은 제 진짜 고향, 첫 번째 고향. 대구시는 두 번째 고향과 같은데, 대구시는 워낙 넓어서, 제가 대구의 모든 지역에 막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대구 수성구, 수성유원지와 저희 모교, 능이고, 원래 능이고 여기 안 있고, 딴 데 있었어요. 그 수도산이라는 야트막한 산에 중턱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수성유원지와 우리 모교, 능이고등학교가 한 곳에 사실 가까이 있어요. 요, 거리가 10리 안 되거든. 한 2km 될라나? 그래서 저는 이 대구시 수성구를 저희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그 대한애국당인가? 그 활동할 때는 여기서 뭐 구의원이라 출마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사실 망상인데 했어요. 아무 근거 사실 여기서 학교 나왔다 뿐이지 뭐 대구시 수성구에 솔직히 말해서 뭐 제 학교 동창 빼고 한두 명 혹시 살지 모르는데 빼고 뭐 누가 저를 알고 누가 저를 찍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내설 공약이란 것도 불법 탄핵에 반대하고 뭐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매상 많이 오르고 오늘 하루 즐거우면 좋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모든 국민들이 좀 골치 아픈 정치 생각 크게 안 해도 되고 오늘 내 가게 매상 많이 오르고 예, 내 삶이 즐거우면 좋은 친구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또는 땀 흘리고 또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감사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걸어 다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여기 저 수성유원 좀 자꾸 걸어 다니고 걸어 다니면서 기분 좋으면 노래도 한 곡 부르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거 녹음 안 하지만 저는 그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는 그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한 일상을 뒷받침하는 그 서포트하는 역할이 정치라 생각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혀 아니고 국민들 속여요. 1인당 25만 아까 나눠준다 뭐 100만 원 나눠준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국민들 세금에서 나와요. 그리고 뭐 그 국민 세금 나온 것도 부당하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거라면 좀 이 소득 재분배 효과도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5만 100만 나눠주는데 왜 그 부자들한테 다 나눠주죠? 솔직히 말로. 꼭 필요한 예 생활보호대 옛날처럼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뭐 하여튼 또는 차상위계층 그런 분은 집중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저 돈을 벌고 싶어도 취업할 수 없는 장애자라든가 취업해도 제대로 월급 못 받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는 저는 찬성하는데 아무렇게나 마구 나눠주고 그 재원도 없으니까 결국은 빚을 내는 거잖아요. 정부가 한국은행에 요청해서 몇 조 원 돈 풀어라. 그 빚이래 사실 다. 뭐 채권 발행 안 하더라도 예를 한국은행 돈을 예를 들면 국민들 돈 나눠줘 10조 뭐 13조인가 풀었다 쳐요. 그러면 전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13조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재화는 생산은 거의 별 변동이 없는데 돈만 늘어나. 간단하게 생각해요. 돈가치 떨어진다. 돈가치 떨어지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 일어난다. 그잖아요. 예. 정치를 너무 쉽게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걸 그 정치라고 하고 그게 민생입니까? 돈 조금씩 나눠줘 실제 별 도움도 안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또 그것도 뭐 25만 100만 그냥 현금으로 딱딱 통장에 넣어주면 그 뭐 국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그나마 좋다 생각해요. 밀린 전기료도 내고 뭐도 내고 이러면 또 병원에 갈 때 뭐 의료비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상품권 지역화폐라는 걸 나눠줘요. 그건 말해줘야 지역화폐지. 대한민국 화폐가 한국은행 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상품권은 그 우리 저 개인 업자들이 물건 팔려고 판촉 행사를 할 때 하는 거지. 정부가 왜 상품권을 발행합니까?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 지역화폐라는 용어 쓰는 그 인간을 리짜임인가 아주 싫어합니다. 대한민국 법정화폐는 한국은행권 밖에 없고 그것이 통용되면 족합니다.
왜 서민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 갖고 백화점 가면 안 되는 거죠? 큰 매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 그래요. 아, 이거 뭐, 재래시장 보호하기,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는 저 골목시장에 가서 써야 된다고. 참 듣기 좀 그럴듯한 말인데 그게 뭔 뜻이겠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사람도 때로는 백화점 가서 사실 자기 자식 위해서 저 양복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도 자기 고생하는 부인을 위해서 옷 하나 사주셔도 백화점 가서 쓸 수 없어요. 그딴 거를 지역화폐라 그래요. 저는 아주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지역화폐, 그딴 거, 그 다음에 지역화폐 제가 또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 서민들은 영원히 서민이 가난하게 살고, 너희들은 부자들 사는 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게 사실 지역화폐의 의도고, 또 하나는, 그 상품권 발행하면 그 상품권이 다 돌아옵니까? 상품권, 저도 그래요.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요. 5만짜리 돈으로 25만 5장 딱 받으면 그거 아껴 썼는데 상품권을 맞으면 이게 돈인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언제 써야지 이랬고 넣어놨다가 까먹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돈보다는, 예, 우리 신사임당 그려진 돈보다는 좀 솔직히 말해서 천하게 보여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낙전 수입이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하는 차익이죠. 그걸 발행했는데 안 돌아오면 그만큼 발행한 주체는 남잖아요. 그 낙전 수입은 누가 거두죠? 그리고 그 얼마인지 누가 감시를 하죠? 그 낙전 수입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해 보세요. 0.1%가 말하자면 상품권이 안 돌아오고 지역화폐가 안 돌아오고 사라졌다 생각해 봐요. 우리 생각 0.1% 아이고 그건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전체 1조 원이 발행되는데 0.1%가 안 돌아왔다. 1조 원에 1%는 얼마죠? 100억 원. 0.1% 10억이래요. 작은 돈은 아니래요. 10억은 뭐 그 시골 이런데 아파트 시골에서 한 두 채 사고 도시에도 한 채는 살 수 있잖아요. 뭐 서울 20억짜리는 못 사겠지만 실제는 0.1%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단순히 1조 원만 하나요? 13조 원 하면 어야 되죠? 그 13조 원의 1%가 얼마인가? 130억? 1300억? 1조 3천억? 아닌데 13조 1%만 해도 1300억이네. 그죠? 0.1% 130억이야. 예. 그 뭐 1인당 25만 준다는 이유로 13조 원을 풀어. 지역 화폐로 0.1%가 안 들어와. 130억. 그거 회계 처리 제대로 안 하고 띠먹으면 다는 안 띠먹어. 조금 띠먹어. 100억만 띠먹어. 그 띠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쓰고 정치 자금으로 남으면 초밥 사먹고 일본제 일제 샴푸 사고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있잖아요. 참 어이가 없어서 바로 그 일제 샴푸 좋아하고 초밥 먹고 예, 그 초밥도 아니 2명 또는 3명 사는 집안에서 초밥을 8인분 10인분 시키고 그런다잖아요. 난 그 왜 8인분 10인분 시킨지 알아요.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면서 그게 민생 해결이라고 하는 인간들 아시라고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떼먹고 합법적으로 부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생국 운운하는 거는 결국은 서민들 영원히 서민 살고 계속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그럼 할 말도 못하게 해요. 국민을 거지 만들고 국민을 종으로 만드는 정책인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일체의 소위 민생 타령하는 거 다 폐지해버리고 지역화폐란 거 완전 전부 불법화시키고 예, 대한민국은 역시 한국은행권 또는 한국은행권에 준하는 아무 제한 없이 통용될 수 있는 화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집어치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후진 정치 또는 부패 타락 정치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올리겠습니다. 뭐 5대 강국으로 올린다는 게 저 정치 매사를 의지만 되는 건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의 뭐 광범위한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큰 이해 지지 필요 없어요. 예, 정부 정책이 하면 그 협조해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개선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내가 조금 창의적으로 노력해서 예, 조금 귀찮더라도 일자리 아는 거잖아요. 일자리 소개하는 뭐 민간 기업들도 많고 정부 기관들 많은데 그런 데 가서 일자리 등록해놔요.
그리고 뭐 나는 큰 돈 필요 없으니까 뭐 한 달에 50만 100만 원짜리 있으면 하겠다 등록해 놓으면 거의 한 몇 달만 기다리면 제가 볼 때 정보 나오더라고요. 우리 형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좀 땀 흘려서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한 후에 예를 들면 조금 땀 흘려 일했다. 그래서 뭐 시원한 맥주 한 잔 또는 음료수 사 먹으면 그 기분 좋잖아요. 돈도 벌고 시원하게 더위를 식히고 그렇게 일하는 즐거움, 그 사회에 봉사하는 즐거움, 땀 흘려 일하면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국민. 저는 그런 국민이 있어야 진짜 선진국이 된다 생각합니다. 부자들 재벌들 돈 많으니까 저 사람들 나눠 먹어야 돼. 그 재벌들 돈 많다 해도 그 사람 돈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이재용 회장 예를 들면 10조 원이 그 개인 재산이 있다 칩시다.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거 지금 그 민주당식으로 하면 13조 원 푸는 거 이재명 씨 재산 다 삼성그룹 회장님, 이재용 회장 죄송한 말이지만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해서 그 사람 재산을 몽땅 압수해가지고 10조 원 갖고 전 국민한테 나눠줘봤자 1인당 뭐 25만 원 돌아갈라나? 그게 끝이래요. 그런 식으로 특정인, 물론 그 사람 잘못된 거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세금 덜 낸 건 내야 되는 거지만 특정한 재벌, 소수의 재벌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재산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하고 저건 안 되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재산세, 토지세도 아니고 뭐 국토보유세인가를 만들어서 세금 위에 세금을 또 만들어가지고 돈을 뜯어가지고 나눠준다. 나눠주면서 우리는 또 뒷주머니로 100억씩, 예를 들면 50억씩, 100억씩 뒷주머니 챙겨서 초밥 사먹고 일제 삼시하고 그렇게 반일운동, 반미운동 하면서 일본 관광 가고 미국 자식들은 미국 유학시키고 그런 정치인들 저는 아주 혐오합니다. 뭐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처음 발의했고 지금 현재는 뭐 회원이 4명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6월 하순까지는 다음은 10명 또는 20명이라도 모아서 국가재건국민회의 창립을 선포해야 되는데 본래 30명인데 참 10명이라도 되면 선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방안을 저도 이제 찾고 있는데 저희 지역 경북 북부권에 주로 이제 취재해서 보다는 지금 현재 영향이 좀 작습니다만 경북 종합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과 사실은 제가 어제 상당히 저로서는 큰 배팅을 했습니다. 일금 600만 원을 걸고 광고 계약을 했어요. 저희 국가재건국민회의를 홍보하고 또는 국가재건국민회의가 잘 돼서 국가재건당을 창당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갈 때 뭐 우리 대형 일간지 조중동이라든가 뭐 또는 뭐 방송사 이런 데 광고할 만한 여력은 없어요. 방송사 광고하면은 뭐 30짜리 광고 뭐 일주일 동안 한 달만 해도 5천만 원 1억 줘야 되고 몇 억 줘야 된대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건국민회의 회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뭐 하다못해 작은 인터넷 신문 또는 종이 신문에서 가리지 않고 그런 곳에라도 우리 국가재건국민회의에 관련된 중요한 공지사항을 광고로 내보내고 또 그런 곳에 저희 국가재건국민회의 활동에 관해서 뭐 중요한 이슈가 된다면 좀 취재를 의뢰하고 또는 직접 기고도 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다 합치면 우리 국가재건당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이제 이해와 지지를 받게 되면 그래서 저희 국가재건당이 집권 여당이 되게 된다면 저는 그게 4, 5년 내에는 될 거라 봅니다만 늦어도 4, 5년은 될 거라 봅니다만 하여튼 4, 5년 내에 국가재건당이 집권당이 된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집권당이 되는 순간부터 5년 내지 10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국가재건당에 뭐 영향이 있는 인사라 남아있다면 국가재건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국가재건당 사무총장 또는 하다못해 뭐 사무국장 정도라도 남으로 계속 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그 철학적 배경은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의 평화의 창조 그 다음에 동아시아 중심국가화의 전략입니다.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창조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려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일까 아니면 그 후계자 누가 될까, 그분 또는 일본의 어떤 총리 또는 이런 분들과 회담하고 이런 나라들과 당당히 대화하고 이런 나라의 사람들과 이 지역의 평화 또는 세계의 평화, 그 평화를 뒷받침하는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그런 국내외 정책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국가재건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회원 4명은 이해되니까 회원이 됐겠죠. 솔직히 뭐 집에 가서도 이해 안 돼.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사실 뭐 세뇌시키다시피 이해시키려고 애쓰는데, 제가 이제 이런 당 활동에서 지금보다 좀 잘 살 것 같고 당 활동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태국 여성과 결혼하려고 준비 중인데, 결혼하려니까 적어도 아들이 그동안 장가도 안 가서 속 썩이고 이 나이까지 내가 밥 해주랴 이제 이렇게 속으로 불만이 가지고 있던 우리 어머니는 조금 이해하는 듯해요. 좋아하시는 듯해요. 적어도 딴 건 모르겠고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고 결혼하겠다고 돌아다니니까 조금 기뻐하시는 듯해요. 제 사드리고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가재건 국민회의는 이 나라에 흐트러진, 사실 다 무너졌어요. 엉터리라 보면 돼요. 저 공무원들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법에 대해서 아무 쥐뿔도 없어요. 그냥 왜 시키면 안 돼. 부정선거도 왜 시키면 하고 한밤중에 투표지 집어넣으라면 그냥 집어넣고 야간 수당에 받으면 된다 하고 일하고 그래요. 이 나라를 버티는 기둥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호언의식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이 국가의 법치를 일단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법치행정. 그 다음에 국군이 이 나라의 안보를 뒷받침하는 건데 솔직히 저는 잘 못 믿겠어요. 그래도 국군은 그나마 아직은 조금 덜 좀 낫다 보는데 작년 10월경에 퇴임하신 육군참모총장 박장한 장군이 훈련 또 훈련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남북 간에 어떤 평화 무드가 있을지라도 국군은 그 평화 무드 편성해서 북한에 양보하는 게 국군이 아니고 언제라도 하시라도 지금이든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뭐 오늘 아침이든 10분 후에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위해서는 훈련을 거듭하는 그런 군대가 돼야 되고 실전형 야전형 군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 별명이 훈또훈이더라고. 참 존경스러운데. 그는 그런데 공무원은 진짜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공무원을 하는가. 저 사법시험 1차 교육하고 뭐 떨어지고 저는 뭐 공무원 생활 예전 7급 공무원 했는데 통일부에서 했는데 뭐 솔직히 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한데 4개월인가 했어요.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는데 뭐 사실 지금 생각해도 잘 뒀다고 생각해요. 그거 있었으면 뭐 했겠어요. 문재인 정권 밑에서 또 되지도 않는 짓 하고, 그 뭐 NLL 양보하는 그딴 거 하면 대통령이 발표한 그것도 합리화시켜주는 되지 않는 그 무슨 백서나 만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잘 나왔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공무원 조직은 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심합니다. 특히 우리 영주 지역에 영주시청 공무원들 보면 인물은 멀쩡하게 잘생기고 그래도 집에 가면 다 뭐 훌륭한 가장이겠지만 일하는 건 왜 저 모양인가.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으면은 그것을 결정적인 뭐 행정처분을 결정해서 통보를 못하다 하더라도 일단 불법 건축물로 의심되니까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차피 나중에 철거해야 되는 거니까 공사 좀 자제하시오. 그 비말이라도 하고 가야 되잖아요. 했는데도 뭐 안 들었으면 그건 공무원 책임이 아니고 안 들은 나쁜 놈의 책임이잖아요. 그 건축주의 책임인데. 내가 볼 땐 그런 말도 했을 리도 없어. 아직도 법률 검토한다니까 뭘 하겠어요. 내일 월요일, 아니 모레인가 월요일, 오늘 토요일은 그 모레 월요일날 제가 이제 영주시청 결과를 보고 시원찮으면 제가 예고했던 조치를 할 겁니다. 뭐 예고했던 조치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영주시나 뭐 부속 파출소나 뭐 이런 수준에서 저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큰 카드를 쓰겠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유명했었던 삼선 국회의원 재선까지 했었나, 삼선에 도전은 실패했나, 국회의원분이 변호사인데 그분한테 사건을 의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한테 해결 방안을 좀 물어서 여쭤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요. 경상북도나 문화관광부의 부속사에 대한, 또는 영주시청에 대한 감사 또는 뭐 어떤 조사를 요청할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이 있는데,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하나 보장되어 있는 그 청원권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송보다 더 센 제도도 있어요. 왜냐하면 청원은, 국민은 문서로 청원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 청원도 가능한데, 그 청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반드시 뭐냐면 답변을 해줘야 돼요. 예. 뭐 자기 관할이 아니라든가, 청원사항이 아니면 뭐, 청원사항이 아니고 가까이 치우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청원사항이 맞고 자기 관할이 맞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또는 어떤 조치를 했다는, 예, 그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 청원제도를 활용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청원제도를 활용하든 뭘 해서 하더라도, 저 부석사의 지금 운영 실태, 특히 돈 관리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캐고, 그에 대한 조치, 즉 회계 투명화 조치, 돈 거두는 거 뭐 연등이든지 뭐 사주권이든지 돈 버는 건 뭐 스님들 노력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얼마를 벌어서 누구한테 어떻게 썼는지는 신도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뭐 대략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일개 아파트 단지도 조금 규모 크면 좀 공인회계사 붙여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의상조사 창건한 화엄종찰이라 불리던, 지금은 화엄종이 아니지만 조계종 제16교구의 중요한 사찰, 수사찰을 하더라고요. 으뜸되는 사찰. 그때 뭐 16교구의 교구 행정은 하는 거는 의성 쪽에 있는 고은상과 하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근데 16교구 종정, 16교구 조실이라는 분이 또 부석사 계셔. 사실상 그 부석사가 16교구의 중심 사찰인데 회계관리 엉망이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스님한테 최저임금, 저거 지금 현재로 확인된 거래요.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조사된 바에 하면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도 미달하는 돈 주고, 또 부석사 경례를 할 수 있는, 자기네 따른 사놓은, 부석사 사놓은 땅, 과손 부석사 일주문 옆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불법 건축하고, 또 1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한 15년 전쯤에 완공되었던 그 부석사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럼 부석사의 뭐 역사에 소개도 있고, 그 안에 보니까 기와 같은 걸 고래청자식으로 기와 만드는 걸, 뭐 그런 걸 전시하는 걸 봤는데, 그런 전시용 그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도 건물 자체는 있어 뜯어내잖아. 근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뭐 맨날 공사한다 써놓고 못 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습기 같은 제거를 못해서 벽에 막 곰팡이 슬거나 뭐 문제 있지 싶어요. 물이 새거나. 예,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볼 때 금액은 얼마쯤, 예를 들어서 한 10억은 투입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건물이 15년째 그냥 놀고 있고, 그런 엉터리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를 이제 발주를 하고, 시공하고, 감독하고, 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된다 의문이 있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되어 있나 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해볼 생각입니다. 부석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영주시청은 그 불법 건축물을, 예, 신속하게 처리 안 하고, 시간 질질 끌고 제가 신고한 지 한번 열흘이 돼 가는데, 명쾌한 답변 못 듣는데, 내일도 뭐, 명쾌한 답변 못 들으면, 행정 업무 민원 처리 기간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시간 끌고, 제가 가니까 또 적발된 자리에서 또 불법 건축을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또 적발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담당 공무원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돌아보려 할 때, 오후 2시에 만나게 했는데, 그 정보 유출됐는지 1시 58분에 황급히 현장 인부들이 차에 물품 잔뜩 싣고 도망가는 걸 좀 봤는데, 그 사람도 도망 아니라 하겠지만, 2시에 현장 나가겠는데 1시 58분에 작업 중단을 일제 지무시고 다 떠났으니까 저는 도주라 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고 참 기가 막혀서 영주시 공무원 중에서 부서사 관련해서 북지리 120번지의 불법 건축 행위에 인허가도 없고 건축 대행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제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고 대충 일하고, 뭐 과장은 그거 알지도 못한대요. 직원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 20명인데서 보고를 못 받으면 모른대요. 부하 직원 20명이면 밑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대통령 각하거든 공무원 밑에 수십만 있고 군대도 50만 있는데 그 밑에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뭐 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네. 수명 부하도 못 거느리는 인간이 있어야 참 기가 막히네. 하여튼 그 불법 건축물을 제때 행정처분 또는 형사조치도 할 수 있다. 특사기관 권한이 있은 누군가는 할 수 있다니까. 형사조치든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직무소홀로, 직무유기까지는 안 될지도 몰라. 직무소홀로 형사처분은 아니고 징계,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징계해서 심할서라도 쓰게 만들고, 더 심하면 좌천도 시키고, 그 불법 단속 업무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딴 데 보내라고 하고, 그런 거 조치를 할 것이고, 특히 그 정보를 단속 정보를 누가 누설했나, 오후 2시에 나가기로 된 단속 정보를 누군가 했으니까, 그 짐을 실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첫 통화한 시간이 10시 몇 분이고, 오후 2시에 나갔는데 확답을 드리는 시간이 여기 있어요. 제가 통화했던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 계산해보면 대략 언제부터 언제 사이인데 그 사이 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 권민성 씨라는 그 담당자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본인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왜냐면 그거 했다고 걸리면 자기는 날아가고, 그런 또 머리가 그 정도 머리 돌아갈 배짱이나 용기도 없는 사람 같고, 제가 볼 때 그 위에 권민성 씨 위에 어떤 사람, 아마 좀 상당히 빽이고 든든한 이런 사람이겠죠. 제가 볼 땐 과장도 아닌 것 같고, 그보다 더 높은 실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아니 뭐, 또는 그거 아니고 다른 지휘계통이 아니고 옆방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데, 하여튼 그 누설한 작자 찾아내도록 수사 의뢰도 할 생각이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적사하고 영주시청 대청소를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뭐 안동에서도 안동시의원 한 사람이 신문기자를 상대로 해서, 인터넷 신문기자를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볼 땐 그 시의원 자신이 부패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시의원 되자마자 전 남편한테 무슨 뭐 일거리를 몰아줬다는 풍문이 바다에서 그걸 보도했을 뿐인데, 입 막으려고 언론중재 신청에다 깨지고, 그런데도 그걸 또 민사소송해서 6천만 원 위자료 청구하는,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걸 했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서. 6천만 원 위자료 청구하면 사람이 죽거나 중상 입을 때는 가능한데, 자기의 부정부패인지가 실제 있었는지 확신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뭐 수사관이 아니까 증거는 모르지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뭐 부정이 상당히 의심돼요. 그 사람 시의원 되고 나서 얼마 전부터 전 남편한테 광고를 몰아줬어. 안동시청 광고를 몰아줬고, 또 문제되니까 그 광고 일제 탁 끊긴 거 봐서는, 하여튼 저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부패한 시의원, 또 부패 시의원에 아부하는 더러운 추잡한 부패한 공무원들, 뭐 여기는 안동시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대청소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부 영주 주민인데, 제가 살고 있는 경부 영주시 관내에 부석사 또는 부석사와 관련된 영주시청 또는 그 위에 문화관광부 또는 경북도까지 청소할 것이고, 제가 제보를 받고 또 사실 그 민사소송을 내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건인 그 안동시의회 모 의원과 기자 사이 사건,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안동시에 부패한 그 시의회, 안동시청 또는 그 안동시에 있는 뭐 지방당이겠죠. 민주당 무슨 협의, 당원협의회 또는 국민의힘 무슨 협의회 또는 뭐 제3당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찾아봐야 돼요. 누군지 특정하지 안 되는데, 그 인간은 다 청소할 겁니다. 왜? 우리 국가 재건당이 바로 그런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큰 걱정, 관심 안 가져도
매상이 오르고 소득이 늘고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 세계 5대 강국 실현이 그 뜻입니다. 무슨 패권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세계 5번째 갈 정도로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나라를 저는 건설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 일을 이제 실현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또 45분 18초네. 이게 참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볼 텐데 뭐 한두 사람이라도 볼 걸 기대하고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재건국민회의는 국가재건당의 모태가 될 것이고 국가재건당은 집권당으로서 4, 5년 내에 늦어도 4, 5년 이에 집권당으로 부상할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고 국가재건당이 집권당이 되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내에는 세계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당이 형성되면 또 그게 가능한가 토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안자로서 저는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럼프나 푸틴 지정이 하는 그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확립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그 투쟁을 하고 있어요. 마가 운동이 그런 거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에 핍박받은 러시아계 주민들을 구출하는 특별 군사작전,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인가? SMO 작전을 한 이유도 그래요. 저도 그런 트럼프나 푸틴과 발을 맞춰서 이런 일을 정당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거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 배경은 가장 크게 보면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의 창조고 제가 유엔 운동할 때 모토로 넣었어요.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의 창조. 그것을 위해서 한국 유엔 3청 당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한국에 미칠 수 없고 우리 한국이 있는 주변 지역 이게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권 더 쉽게 말하면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권 또는 더 조금 넓게 하면 몽골도 포함되고 뭐 포함되는데 제가 예전에 아시아연맹 카페를 만들었을 때 겨냥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여기를 상대로 해서 동아시아 중심국가화 전략,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허브 국가가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게 무역이나 뭐 이런 걸로 허브 국가가 됐었잖아요. 무역, 관광, 뭐 교통으로. 저는 대한민국을 큰 싱가포르, 큰 홍콩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뭐 한민족 그것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뭐 한민족 우리 역사 존중하고 외국 노동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 원하지 않지만 그런 건 엄하게 단속할 것이지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교류해서 동아시아 교류가 활성화되는 건 찬성하고 그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것이 동아시아 중심국가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아시아 교육도시고 그것은 동아시아 중심국가를 이루기 위한 인력,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동아시아 중심국가 가서 그 혜택은 대한민국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혜택을 누린다면 우리가 뭐 일종의 또 문화 침략 또는 뭐 수탈을 하는 거에 불과하니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것도 머리가 좀 뛰어나서 이런 걸 제안하니까 같이 하면 우리가 먼저 혜택을 보지만 당신들도 다 혜택을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이고 다른 말로 하면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 전략이라 해요. 그걸 예전에 제가 아시아연방론 카페라고 아시아연방론이라고 했어요. 아시아연방론이란 게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론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참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노력을 아시아연방론이었는데 그걸 제가 말을 좀 바꿔서 이제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이라고 하고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정책이 바로 동아시아 교육도시입니다. 동아시아 교육도시인데 교육특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교육특구라 해도 좋은데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서울대를 서울에서 빼가지고 그 시설 다 팔고 사람만 그대로 다 데리고 와서 장비는 가져와야 되겠죠. 정부가 보유한 값싼 땅 그렇다고 저는 뭐 살림의 훼손이나 그딴 짓은 안 하겠습니다. 간척지대 서산이나 아니면 저 밑에 새만금이나 이런 데 간척지에 그게 이제 너무 간척지면 나무도 그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좀 쌓고 해서 인공산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어서 아름답게 먼저 자연환경을 만들고 기반시설, 상하수도 이런 다 갖춘 데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건설할 겁니다. 서울대생 수가 예를 들면 재학생이 10,000명이라면 그 10,000명에 상하는 10,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티어를 만들어서 전체 학생 20,000명 만들어서 그 나머지 그 10,000명은 동아시아 10개국 특히 아세안 10개국에서 주로 오고 그러면 아니 그 몽골도 동아시아인데 우리는 빼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예, 그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몽골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원하면 동아시아권에서 예를 들면 역사적이나 문화적 연고가 있고 유대가 있는 지역은 다 올 수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이 4년 또는 대학원까지 한 6년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기숙사에서 부대끼고 이러면 뭐 학생 사이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학생 사이에 친구가 돼서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학생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나라에서 그 학생들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예를 들면 뭐 사업가가 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 되든지 그 사회에 사실 상당히 영향이 있는 행사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또는 행정 또는 사업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이 성공하면 사실은 딴 거는 부수에 따라오게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책임하다니까 동아시아 중심국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특별시를 통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 예컨대 우리 좀 저 KF21 공동개발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한국에 하고 그 사람들 돈만 대고 돈도 똑바로 안 내서 자르고 싶지만 예, 그래서 뭐 방위산업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가 안보를 제외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공동으로 또 연구하고 뭐 만들 수 있고 로켓 쏘는 그 기술 소국들은 흉내도 못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높은 과학 기술력이 파는 거 우리 한국도 지금 빌빌 매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우리는 좀 미국이나 일본에 협조를 받기 싫으면 그 아들은 안 도와줘. 러시아만 도와줬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조금씩만 돈 내라. 그럼 너들 위성도 쏴줄게. 값싸고 안전하게 쏴줄게. 딴 나라에 의뢰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해줄게. 더 좋은 기술을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저 동아시아 우주개발 컨소시엄. 그 유럽에도 그 유로세트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아시아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동아시아권 위성방송 시스템 만든다고 동아시아 공동으로 하고 그걸 쏘아올 수 있는 우주개발연구소나 발사 설비를 꼭 한국에 있을 필요 없어요. 적도에 가까운 동아시아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데 또는 필리핀 섬 같은데 설치해도 괜찮은 생각합니다. 그런 우주개발 컨소시엄도 할 거고 또 우리 경마 경륜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사용도 싫어하지만 그것도 건전하면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륜, 경마 산업이 국내 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륜, 경마, 경전 사업을 다른 나라 손잡고 다른 나라 투자도 받아서 적어도 동아시아권에서 TV로서도 같이 중계 유선방 채널로서 볼 수 있는 동아시아 공동의 경륜, 경마 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일일이 말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공동 문제가 예를 들면 사막화가 문제 있다면 동아시아 공동으로 사막화 대책 그 연구소 만들고 사막화 대책 사막화 녹화 사업을 실시해서 지구 표면에 있던 그 미래에 유성으로도 보이는 허연 부분 있잖아요. 고비 사막 이런 거. 뭐 사막을 다 없애면 안 되겠죠. 사막 그 자체가 안 되죠. 사막 좀 일부 놔두고 지나치게 사막이 넓어지는 현상을 일단 차단하고 그다음에 사막을 조금 줄여서 거기서 초원이 좀 살아나게 해서 새들도 지저이고 맑은 물도 흐르는 몽골 같은 나라 사실 그 땅은 크지만은 사람 살 수 있는 데 별로 없어요. 다 그지 뭐 80~90% 사막이고. 그래서 사실 땅만 크지 실제는 소국이래요. 하여튼 그 몽골 같은 나라 우리가 진출해서 몽골 정부와 합정해서 몽골 땅을 크게 키워주고 있어요. 땅 지도는 그대로 있지만은 녹화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 가능 지역을 확대하면 그게 몽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 크고 키우고 그래서 한국 몽골 국가연합 이런 것도 좀 실현해서 결국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로 가는 하나의 시범 사회를 만들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루 종일 제가 이야기해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아이고 1분 다 돼, 1시간 다 돼. 1분이고 54분 38초로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제가 말하는 그 동아시아 중심국가가 뭔가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가 뭔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아유, 주창훈 씨가 말한 그 국가재건당이 되면 세계 5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국가재건당이 하려는 그 세계 5강 전략, 또는 뭐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창조 전략, 또는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 동아시아 교육투표 전략, 그걸 하기 위한 제 개인 실천 과제로서의 태국 여성과의 결혼, 그게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든가 저를 초청해 주세요. 제가 강연 자료를 만들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만 만드는 게 한계를 느껴가지고 어디 어디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싶은데, 우리 저 회원 중에 한 분이 백진협회 이상훈 회장님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연한 거 보니까 대학 교수 아닌데 대학 교수님 뺨치는 포스가 나와. 참 훌륭한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계속 연구 발전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질병청장 맡아서 지금 엉터리 정책을 쭉 뜯어고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랬어요. 이상훈 회장님, 앞으로 모든 활동을 하실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 하다못해 질병청장이나 차장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이상훈 회장님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검토해서 국회 임명 동의를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슬쩍 띄웠어요. 뭐 정확한 말은 약간 다른데, 저도 솔직히 부러워서, 꼭 부러운 건 아니고, 저도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 배우려고, 키우려고, 저도 지금 좀 할 수 있지만 너무 좀 부실해서, 어설퍼서 조금 더 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일종의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 또는 능력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프레젠테이션 및 연설 능력 개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0만 원만 내면 교육을 11번인가 강의를 듣는데 그거 다 들을 수 있고, 그중에 80% 강의, 그러니까 11번 중에 80%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한 9번 정도만, 그러니까 2번 정도는 결석해도 돼. 어떤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결석하기 있잖아요. 직장이나 이런 거. 2번 정도 빼고 9번 정도는 출석하면 그 10만 원 냈던 것도 돌려준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지원을 하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드는 그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길래 그거 신청해 놨어요. 예. 저도 서울부터 나왔다고 자만하지 않고 저도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연설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길러서 제가 정당 창당할 때 또 뭐 제가 연설 몇 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훌륭한 분이 하겠지만 저도 가만히 뒤에서 난 몰라라 할 수 없고, 또 제가 주장하는 이런 동아시아 중심국가 전략, 공동번영 또는 세계평화방안, 또 세계 5강 진입, 또는 국내에서 여러 가지 뭐 지역화폐 같은 거 없애 치워버리고 뭐 한국은행권이 다시 부활되도록,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또는 전에 뭐 주장한 거 있잖아요. 농업 분야 정책. 예. 이건 농촌에서 잘 농사 지어보면 이 꿀벌이야말로 숨은 일꾼, 돈 안 줘도 움직이는 숨은 일꾼인데, 솔직히 돈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고 벌들이 먹을 수 있는 아카시아 꽃을 줘야 되는데, 아카시아든지 밤꽃이든지 뭐 또는 여러 가지 쌀이꽃도 좋은데, 이거 전국 산천에 좀 벌들이 먹을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생기게 하면 그런 정책을 쓰고 싶어요. 적어도 정부 보유한, 지자체 보유한 유휴지에라도 벌들이 먹을 수 있는, 벌들이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농촌을 돕는 숨은 일꾼이 많이 생기게 해서 돈 들여서 벌을 풀어놓고 이상한 벌에 뭐 꽃가루 묻혀서 푸는 장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 농촌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싶고, 벌들이 사라지면 인류의 문명이 멸망한다는 말도 있는데 인류 문명의 멸망을 막고 싶습니다. 뭐 그런 농업 정책도 있고 많아요. 농로가 너무 좁은데 중간에 대피소랄까 뭐 해피 또는 양복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이런 걸 유튜브에서만 떠들지 않고 제가 직접 필요하면 강연도 하려 합니다. 우리 적어도 회원들인데도 강연도 하고, 그걸 알아야 뭐 또 당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모집할 거야 이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이상훈 회장님만큼은 못하지만 백진영 이상훈 회장님의 조금 흉내를 내서 모방을 해서 배워서 저도 강연도 하고 해서 우리 국가적 국민의 회원 또는 국가재건당 당원 모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뭐 자칭 사이비 체험했다, 그게 안주하지 않고 저도 더 현실적인 능력을 키워서 이 나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키워놨을 때 제가 뭐 트럼프나 푸틴 대통령 만나서 우리 외교적 브리핑도 하고
또 그쪽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 트럼프 대통령 그건 좋지만 이거는 아닌데 좀 그건 고쳐주시오. 푸틴 대통령 뭐 러시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어주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그쪽도 이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하고 거래하면 뭐 얻을 것 같아요? 그냥 북한에 밀가루 주고 쌀 주고 뭐 그런 거 하고 기술 가르쳐줘야지. 뭐 북한에서 얻을 거란 별로 없어요. 광물 자원 뭐 안타 해도 그거 다 캐먹고 캐기 어려운 것만 남았고, 러시아는 더 많은 광물 자원인데 캐지도 못하고 있어. 러시아는 별로 솔직히 북한하고 거래해서 이익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인 깡패고 불량 아들 러시아 돌봐준 데서 오히려 나쁜 이미지만 입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북한을 밀어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한국 또는 일본과의 무역 확대, 교류 확대를 원합니다. 왜?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놀고 있는 주민이 잘 살지 않는 이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중에 연해주 쪽, 쉽게 말하면 연해주 쪽을 개발하는 게 러시아의 가장 큰 이익이고, 러시아는 지금 동방열차를 쓰고 있다고. 지금 유럽 쪽은 다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건 계속 뭐 하지만,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개발 안 된 러시아 입장에 동쪽 블라디보스토크 그 주변에 연해주 또 그 위에 시베리아 이쪽을 개발해서 자원을 팔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러시아의 국력을 떨치는 게 그 사람의 목표라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해요. 미국은 돈은 있다 해서 자기네 좀 앞으로 아까운데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여력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인데, 한국과 일본 또 정치권이 부패해서 딴짓하고 있어. 저는 한국의 정치 부패를 일소하고 좀 국제 감각 시야를 좀 갖도록 우리 지도자들 제가 좀 공부를 시킨다 할까 그래 해서, 러시아 개발 도와주고 또 대가로 또 우리 연해주 같은데 우리 한국인 왜 또 농장을 좀 임차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럼 우리 해외 영토 개척되잖아. 동아시아 중심국가와 전략 속에 보면 해외 영토 개척이라는 게 있어요. 남 땅을 뺏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발전을 도와주고, 우리도 땅이라도 예를 들면 30년, 50년 임차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공장도 짓고 공단도 하고 농사 짓고 하려고, 이런 걸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아, 또 1분 넘었네. 하여튼 저는 참 단점이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내면 스스로 끝을 내기 힘든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24시간 하고 밥만 먹여주고 밥 떠먹어가면서 이야기하면, 제가 어제 누군데 그랬는데 천일야화를 실현할 수 있어요. 뭐 천일야화, 1000일 동안 이야기는 좀 어렵고, 제가 장담한다면 999일 동안, 좀 겸손한 표현인데 999일 동안 쉬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시시끌렁한 잡담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예를 들면 초등학교로 말하면 국어, 산수, 음악, 미술 이 모든 분야의 엄청난 정보를 제가 갖고 있고, 그냥 기존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999일 동안 강연할 만한 내용의 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가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서울 서초동 가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나는 뭐 이공계가 아닌가, 이공계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제 인문계로서 뭐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종교나 철학 또는 행정, 법학, 뭐 사회, 인문 온 데다 다 관심이 있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인문 사회 분야 책은 솔직히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읽었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다 읽고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서초동에 더 이상 안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거 가봤자, 읽어봤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안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부심이 있는데, 그만큼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요. 남아수덕 5거서라는데, 5거서까지는 했는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 든 거는, 10톤 트럭으로 있다면 그런 분량으로 한 10,000차 분량이 들어있지 않을까. 지금도 계속 들어와요, 사진은. 저기, 텔레그램에서 뭐, 플레이아데스인데 막 정보를 막 보내줘. 너무 피곤해서 안 읽어요, 요즘은. 좀, 플레이아데스인데 지령을 제가 좀 거부하는 편이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장가도 가야 되고 있는데, 언제 그거 다 읽어. 그래서 안 읽는데, 언젠가 시간 여유 남은 저는 플레이아데스의 지령을 텔레그램 통해서 나온 플레이아데스 정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학문을 창조하고 싶어요. 일본이 개방될 때 란학이라 해서 네덜란드 또는 유럽 중심의 학문을 들어와서 그거 갖고 이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독일 이론도 더 들어와요. 그래서
군과 군대를 국가를 정비하고 헌법도 만들고 했는데, 그래서 근대국가 일본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지구상의 학문은 사실 좀 수준이 낮다고 보고, 지구보다 수천 수만 년 앞선 수준의 그 플레이아데스 학문을 하고 싶어요. 란학을 대신하면 플레이아데스 학을, 플레이아데스 좀 긴데, 플레이아데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또 하는 게 있던데, 하여튼 플레이아데스 너무 기니까 플레이를 할까? 플레이면 논다는 뜻이네요. 뭐 논다, 하여튼 플레이 학문을 하나 만들어서 지구의 문명, 우리 한국의 문화 수준, 한국 기술력 수준을 완전히 그냥 그 양자도약 시키고 싶습니다. 예. 플레이아데스들의 문명 수준과 지구인의 문명 수준은 격차가 워낙 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약한다 이런 표현은 안 되고 양자도약이라 그래요. 그 물리학 용어인데 저는 뭐 보기는 봤는데 설명은 힘들어요. 그쪽은 솔직히 제가 좀 무능해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최월령 변호사인데 그 양반은 법학 공부를 잘하고 또 사법시험하고 뭐 부장판사하고 무슨 뭐 김천지원장도 한 사람인데 또 물리학에 조예가 깊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학 시험이 다가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오면 항상 그 최월령 군, 그 당시에 뭐 최월령 군이라 했는데 월령이의 노트를 빌려 갑니다. 아, 월령이, 그 물리 시험 때문에 큰일 났네. 난 뭐 뭣도 모르고 그것도 인문학계 뭐 공부하면 안 되고 자연계 공부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물리학 진짜 해놨는데 이해도 잘 안 되고 난 그 복잡한 수직 푸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낙제는 면해야 되는데 난 노트도 제대로 안 해놔서 필기도 막 개발 세발 제가 그 노트에 글 쓰는 거 보면 쉽게 말해서 정말 그 모래밭에 닭들이 뛰어다니는 자국처럼 보여요. 모래밭 위에 닭들이 뛰어다니면 닭 발자국이 막 나는 것처럼 제 글씨가 그래요 솔직히. 뭐 가끔은 속으로 천재는 글씨가 엉터리 졸필이다 이런 뭐 아무 근거 없는 걸 위헌 삼지만 솔직히 글씨가 너무 못 쓰는데 최월령 지금 변호사님 이분은 대학 다닐 때부터 노트 정리 잘해놔. 예. 그냥 노트 그 복사해 출판해도 될 정도 정리 잘해놔. 예. 이원규 지금 인천에서 변호사인데 그분도 보면 노트 참 잘하고 박갑식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저처럼 사법시험은 안 됐는데 그것도 공기업이나 무역센터 어디서 뭘 일을 하는데 그런 분 노트 보면 이게 노트인가 책인가 이게 노트인가 경전인가 이게 혼동되고 그 노트를 필기 잘해요. 저는 그 시험 공부할 때 평상시에 놀다가 큰일 났다가 낙제는 면해야 된다 이러면 최월령 그 당시 이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면 월령이 찾아가서 야 물리학 노트 좀 빌려줘 큰일 났다 나 이거 숙제도 이거 내가 좀 제대로 안 되니 좀 답안 좀 빌려주고 그래 좀 컨닝도 좀 하고 그래도 하여튼 뭐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행설수술하고 또 헛나가네. 하여튼 결론 짓겠습니다. 너들이 하는 이야기 자꾸 썩으면 막 머릿속에 온갖 일이 일어나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0일 동안도 사실은 떠들 수 있는데 막 겸손하게 1000일 야화는 못하고 이제 999일 동안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추려서 사실 정책을 만들어내면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고 왜 이야기 나온다니까 양자도약이구나. 플레이아데스인들의 정보를 집중 연구해서 지구촌 문명을 우리 지구의 문명을 수천 수만 년 앞서가게 만드는 양자도약시키는 그것도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은 주창훈 씨가 드디어 돌았구나. 지가 뭘 안다고 수천 수만 년 앞서가 겨우 텔레그램에 글자 몇 개 보면서 저 인간은 과대망상 자뻑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또 비난할 사람이 있고 그런 비난 벌써 들었어요.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런 많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먹으면 그냥 누가 월급만 주면 한 1년만 한 6개월만 저한테 그 연구 자금을 대주면 플레이아데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내놓고 싶어요. 그 발전 설비와 기본적으로 별 필요 없는 뭐 연기 푹 내는 설비가 필요 없는 공짜는 아니에요. 설비를 뭐 기구를 만드니까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 에너지 자체는 사실 공짜가 무한히 존재하는 프리 에너지 기술부터 시작해서 매드베드 테크놀로지. 예. 질병을 뭐 수술하거나 약 줘서 낫는 게 아니고
건강한 상태로 DNA를 돌려주면 그냥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 예,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책에 보면은 신선은 실제 신선을 만나본 동안이라잖아. 소년처럼, 심지어 또 심하게는 실제 소년이라 그래. 500살 살았는데 만나보면 한 10서너 살 어린이를 보인. 그건 좀 꿈 같은 이야기인데, 메드베드 기술은 그 안에 들어가면 연령을 20년, 30년 정도 젊게 하는데 그걸 2번인가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고, 팔다리 잘린 사람들을 마치 그 도마뱀이 꼬리 잘라고 가서 돌아다니면 먹이 먹다 보면 또 꼬리 자라나는 것처럼 사람이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은, 지뢰 같은 밟아서 팔다리 잃은 그 병사들의 팔다리도 재생시킬 수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의 DNA 또는 사람의 신체 구조, 전기적 신체 구조 속에서, 전기의 신체 구조, 그걸 뭐, 제5차원 신체, 6차원 신체 이래 부르기도 하고, 뭐, 이상 아스트랄제 이런데, 그게 그런 신체 구조 속에는 기억이 다 있고,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가동시키면, 그 설계도를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면, 영양을 공급해주면, 팔다리도 몇 달이면 재생된대요. 농담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너무 그 생생히 설명하니까. 예, 그런 기술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도 가능하다 생각해요. 뭐, 정 안 되면 비유, 유추 정도, 비유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참. 저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과 정보가 있는데, 그걸 발휘하지 못한 건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좀 여기서 좀 제 자랑 좀 더 세게 할게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는 내가 볼 때 솔직히 별론데, 엄마 아들은 대단하다고. 엄마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경이라 지 뜯은 놈인데, 그놈은, 손가락을 펴주면서 이래,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이러면서, 앞으로 뭐 엄마 잘 살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선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여튼 잘 살게 되는데, 엄마 아들은 이 5손가락 또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성인 중에서. 뭐 학위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온갖 아이디어가 많다는 거고, 온갖 주어들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온갖 잡동사니, 잡동 아니면 그 중에 핵심 좋은 것도 있어요. 유엔 총장 만드는 그런 계획 같은, 그런 좋은 계획도 많이 만드는, 당대 석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당대 10명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10명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논문 같은 건 아니고, 좀 부실하긴 하지만,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정보력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내년부터가. 잘하면, 근데 잘못하면 엄마들이 또 감옥 갈 수 있고 잠깐 사형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혁명이란 말 함부로 쓰다 보면 목이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도 합니다. 반 협박, 반 회유를 하면서 어머니가 참 황당한 이야기 하고 사는데, 또 이 이야기 하니까 또 길어져서, 지금 뭐 1시간 13분인데, 끝내자 하면 끝내지 못하네요. 결론, 지금까지 한 말만 요약하겠습니다. 수성 스테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촌 문명의 미래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고, 그 논리적, 철학적 구조 배경은 동아시아 정신국가와 공동번영을 통한 세계 평화 창조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지구촌 문명을 대혁신하는, 양자 도약시키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 학문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플레이아데스 교도를 했는데, 사실 플레이아데스인들 말을 저는 그냥 거의 99% 신뢰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플레이아데스 저 인간들도 역시 하나님은 아니고 실수하는구나, 그건 느낄 때가 있어요. 확실히 플레이아데스는 똑똑하긴 해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볼 때 하나님에 가깝지만 하나님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 눈에 실수가 보이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맞잖아요. 하여튼 우리 인간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아닌, 그러나 자기네들이 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또는 뭐 하나님을 대리한 존재다, 뭐 9차원 존재다, 뭐 빛의 존재다, 뭐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자아자찬. 그 사람들 플레이아데스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 자뻑 증상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겸손하다 말했는데, 내가 볼 때 자뻑 증상이 있어. 자뻑. 자기 과대망상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자기 자랑을 많이 해.
저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참 이상하네. 난 지구촌 토종 영혼이라 생각하는데, 가끔씩 혹시 나도 플레이아데스에서 살던 떨거진가, 이런 생각도, 죄송합니다. 플레이아데스는 떨거진도 아닌데. 그래서 플레이아데스가 갖고 있는 학문과 과학기술과 플레이아데스의 철학과 플레이아데스의 종교와 사랑과 모든 걸 제가 지구인들에게 알려주는 플레이아데스의 전령, 플레이아데스 학문, 일본 근대화를 이룩한 난학에 비유할 수 있는 지구 문명을 업그레이드하는 양자도약시키는 플레이아데스 학문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저는 본래 정치인보다도 학자, 어떤 종교가의 철학자에 가까운 인간인데, 정치를 좀 하고 나서 자유민주 법치주의하고 대통령 만들어 좀 이 나라 기반을 닦고 5대 강국으로 올라가는 거 제가 뭐 다 할 필요 없어요. 계획 던져주면 전문가들 연구하면 다 해요. 대통령 누가 하면 다 할까 이래요. 그건 그 사람들 맡겨놓고, 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더 금방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필요할 수, 30년, 40, 50년, 100년 내에 필요할 수 있는 플레이아데스 학문을 제가 창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구촌에서 최초로 제가 플레이아데스 교 신자라고 선본을 했는데, 좀 이따 글을 써야 되는데 끝나고, 지구 문명을 양자도약시키기 위해서 플레이아데스 학문을 창조하겠습니다. 이걸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릴 건데 이틀 살 걸려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